헝가리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째를 맞았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며 어젯밤 희생자 3명이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이르면 내일 선체 인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지 상황에 대해서 이전영 현지 리포터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전영입니다. 네, 어제 한국과 헝가리 실종자 수색팀이 3명의 희생자를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희생자 수습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곳 현지 시간으로 어제 하루 동안 3명의 희생자를 추가로 수습했는데요. 일단 발견된 시간 순으로 보면 어제 오전에 첫 번째 잠수에서 헝가리 잠수부가 선체 창문에 끼인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네. 한국인 희생자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당시 유속이 매우 빠르고 시야 확보가 전혀 되지 않는 수중 상황이라서 바로 건져내지 못하고 6시간 동안 팀 합동 작전을 통해서 오후 2시 16분쯤에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어제 오후에는 헝가리군 헬기가 다뉴브강 남쪽 지역을 전반적으로 수색하던 중에 다뉴브강 하류에 있는 어도니와 쿨츠 지역 사이 지점, 즉 사고 지점에서 55km 떨어진 곳에서 검정색 옷을 입은 50대 남성 시신 한 구를 발견했고 오후 1시경 경찰이 수습했습니다. 이후에 이 시신은 한국인 희생자로 확인이 됐고 유실품은 따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했습니다. 예. 이어서 오후 3시 26분경에는 한국 구조사가 헬기로 수색 중에 침몰 사고 현장으로부터 남쪽으로 50km 떨어진 에르치 지역에서 한국인 희생자 1명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헝가리 합동 감식팀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20대 한국인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전해집니다. 네. 이번에 희생자 2분은 사고 현장에서 50km, 55km 떨어진 곳에서 각각 수습됐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수색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언론에서 새롭게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예. 한국과 헝가리 당국은 헬기와 보트를 활용한 수상 수색을 좀 더 강화하는 동시에 수색 범위를 사고 지점에서 700km 떨어진 루마니아 철문대까지 확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헝가리 당국이 신속한 선체 인양으로 방침을 정한 상황입니다. 인양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그래도 당분간 선체 주변이라든지 강 하류 수색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예. 헝가리 당국은 어제 선체 내부 진입은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고요. 네. 신속한 선체 인양을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제부터 잠수는 모두 선체 인양을 위한 것이라고 대응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수중 수색을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고 인양 준비 작업과 병행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선체 인양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수색 작업을 위해서는 어제 새로운 잠수 장비가 투입되었는데요. 잠수대원이 이 장비를 착용하고 수중으로 들어가면 헬멧 호스를 통해서 육상에서 공기를 공급할 수 있고 교신도 할 수 있는 장비로 원활한 수중 수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구체적인 인양 계획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일단 조금 전 헝가리 오전 7시 뉴스에 따르면 네. 이번 인양 작업에 동원된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다모가 정박해 있던 코마룸을 현지 시각 오전 6시를 조금 넘은 시각에 출발했습니다. 네. 현재 시속 11km로 사고 지점인 머르기트 다리를 향하고 있고요. 오늘 오후 4시경에는 사고 지점에서 약 10km 떨어진 우이페스트 지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7개의 다리를 통과해야 하는데 첫 번째 다리인 버슈티 다리가 가장 낮아서 지나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고요. 네. 일단 이 허블레아니오를 끌어올린 클라크 아다모는 약 200톤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중앙 유럽에서 가장 큰 인양선이고 또 헝가리에서는 허블레아니오를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크레인으로 1980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예. 헝가리 현지 시간이 8시 지금 막 10분쯤 됐으니까 출발한 지 한 2시간 정도 지난 건데 지금까지는 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추가적인 소식은 들어온 게 없는 거죠? 예, 그런 보도는 아직 없습니다. 예. 인양 작업에 여러 변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언론에서는 인양 과정 중에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출발한 그 인양 크레인이 사고 현장에 오려면 총 7개의 다리를 통과해서 잘 도착을 해야 되고요. 네. 지금까지 강물 수위가 낮아지기를 기다린 만큼 순항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대로 잘 도착하더라도 또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현재 침몰되어 있는 허블레아니호의 위치가 머르기트 다리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인양 작업을 할 수 있는 각도와 수심 등을 정교하게 계산해야 된다고 하고요. 또 침몰한 허블레아니호는 70년이 넘는 낙후된 선박이기 때문에 네. 인양 과정에서 두동강이 날 수 있는 점도 고민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람선이 침몰한 머르기트 다리 주변의 수심과 날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수요일 사고 이후에 강물 수위는 점점 높아져서 지난 토요일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수위는 4.49m로 어제 4.72m에 비해서 낮아졌고 주말에는 4m 초반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속의 경우에는 잠수부 현지 팀장의 말에 따르면 강물 수위는 낮아졌지만 어제 유속은 매우 빨라서 어제가 수색 작업하기에 가장 힘들었다고 했고요. 네. 마치 시속 140km의 바람을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중 시약보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예. 현재 다뉴브강은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기온은 22도,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도입니다. 낮 한때 흐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고요. 인양이 이루어질 주말에는 섭씨 28도까지 올라가는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머르기트 다리는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슬픈 역사가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머르기트 다리는 지금의 모습은 이제 1876년도에 지어진 모습이 아니고요. 네. 지금 다리 모습은 2차 대전 때 완전히 완파된 후에 완전하게 새로 지어진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헝가리는 파시스트 정권 아래서 독일 나치군의 편에 서서 부다페스트로 진격하는 소련군에 대항하여서 싸우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1944년 11월 4일에 머르기트 다리에서 나치 독일군이 교량 모의 폭파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교량 통제 없이, 그러니까 사전 통제 없이 이 폭파 훈련을 진행했고 교량의 동쪽이 완전히 완파되면서 당시 머르기트 다리를 오가던 수백여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네. 역사학자들은 당시 희생자들을 약 6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독일군 40여 명을 제외하고는 수백여 명의 일반 시민들과 당시 강제노역에 동원된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혹한 비극이 여기서 안 끝나고 이후에 독일군이 후퇴하면서 헝가리 다뉴브강 위에 있는 모든 다리를 전부 폭파해버리게 됩니다. 네. 이때의 잔해들이 현재도 다뉴브강 수중에 가득한데요. 지금 침몰되어 있는 허블레아니호 아래에도 이 잔해들이 깔려 있어서 이 유람선이 지금 이동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사고 원인 수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 원인에 대해 새롭게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예. 사고 직후 구조된 생존자들이 헝가리 경찰에 추가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사고 책임 규명을 위해서 보다 자세한 증언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사고 원인에 대한 부분은 바이킹 시기노의 출항 시간이 예정보다 1시간 정도 늦춰졌던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고 네. 또 추돌 전에 허블레아니호를 향해서 경고 교신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오면서 바이킹 시기노 측의 과실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TN 이전영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